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갑질과 부동산 문제 등 잇따른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당사자 말을 들어는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지명한 뒤 약 한 달, 인사청문회 이틀 만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해명 역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용 목소리와 이게 갑질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요. 두 얼굴의 이해훈입니까? 보좌관 갑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장남 부부가 위장 미혼으로 강남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궁색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장남의 연세대 입학 특혜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자진 사퇴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건 지난해 7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증 실패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통합 인사를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인사의 발탁 기회는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조부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보수정당 출신 권오을 국가부 훈무장관을 기용하고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통합 인사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낙마했지만 보수정당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깜짝 발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해 뽑는 것이 진정한 통합 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당 진영의 4대 정부 탄생에 관여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0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오늘 오후 2시 28분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을 찾았다 몸 상태가 나빠졌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응급시술을 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병상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1952년 12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사회학도이던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청학년 사건을 거치며 재야운동가가 됐습니다. 군 트럭에 집중을 한 군인들이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재야운동, 정치를 해서 오늘까지 딱 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돼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항상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건 1988년 13대 총선. 정책통으로 주목받던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내며 책임 총리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이른바 20년 집권 계획을 제시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단일 정당 기준 역대 최다 180석을 확보하는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총선 이후 그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